자, 반갑습니다.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 왔고, 안 그러면 이제 방송에서 하면 좀 오래 걸리니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일단 어제 제가 뭐 방송에서 공개했던 국내 조합, 뭐 호주 축구랑 그것도 적중을 했고, 그리고 어제 첼시도 얘기를 했지만 마인이 좀 애매해서 고배당으로 노리면 뭐 오버랑 뭐 END무 정도 해서 저는 원래 첼시 오버랑 비아레알 승 가려다가 첼시 오버를 코모 무랑 묶었는데 코모가 이제 너무 대승을 거두는 바람에 그거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첼시랑 비아레알 승을 잘 봤고 오늘 경기가 좀 많더라고요. 18경기에서 챔피언십 8경기 그리고 유로파 챔스 10경기에서 분석을 끝냈으니까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뭐 3번 연속 적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14경기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 좀 빨리 마무리하고 승무패까지 저는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갈라타 경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갈라타 경기 오늘 유일하게 유로파 경기거든요. 좀 보겠습니다. 일단 갈라타하고 이제 그 디나모 키예프죠. 보면은 갈라타 승밖에 안 보여요, 이게. 왜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라타가 꽤 성적이 좋습니다. 3승 3무로. 실점이 좀 있긴 하지만 근데 디나모 키예프가 이제 한 골에 15실점이고 유일하게 6전 전패인 팀이라서 물론 이제 그 졌던 경기들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하죠. 뭐 빅토리아 풀전이라든가 로마 원정도 그렇고. 근데 갈라타도 뭐 장점은 골을 많이 넣어서 장점인데 단점은 또 실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갈라타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3대 0으로 이기다가도 엘프스보리전 4대 3으로 겨우 이기고 결국에는 어쨌든 무실점 경기가 없다는 게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제 얘기하자면 갈라타 승 1마엔 오버를 같이 보겠다. 왜냐면 배당상으로 제일 좋아 보이는 건 오버거든요. 1.9라서. 근데 디나모 키예프가 득점력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과연 골을 넣어줄까라고 생각했을 땐 홈인 상황을 놓고 본다면 갈라타 승에 마엔 가는 게 가장 좋아 보여요. 뭐 갈라타가 그렇다고 뭐 결장이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갈라타 입장에서도 지금 3승 3무기 때문에 8위까지 이제 들어야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9위부터 24위까지는 또 이제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12점이라 안정권이 아닙니다. 뭐 라치오도 1등이긴 하지만 남은 2경기에 따라 얼마든지 뭐 순위가 충분히 다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홈이라서 이길 가능성이 많다. 왜냐? 디나모 키예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겨도 24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우크라이나에서는 성적이 1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 경기 아탈란타하고 슈투트 그라츠 요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슈투트 그라츠도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니죠. 1승 5패. 물론 얘네는 다 이기면은 승점이 9점이기 때문에 지금 디나모 자그레브가 8점이라서 가능성은 있지만 희박합니다. 오히려 아탈이 8위 안에 들려면 8위하고 승점 2점 차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번 레알전 3실점 하면서 지긴 했는데 최근에 리그에서 성적 안 좋죠. 컵대회도 그렇고 뭐 나폴리전도 졌고 그나마 유벤 비기고 그러니까 뭐 연패를 하지 않았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데 최근에 5경기 연속 승리 없습니다. 그래서 챔스로만 봤을 때도 마지막 경기를 졌기 때문에 오랜만에 승리가 필요한데 그게 슈투트 그라치면은 해볼만하다. 근데 슈투트 그라치가 의외로 실점이 아주 막 많지는 않습니다. 도르트문트 원정도 한 골 차. 그리고 릴 경기도 결국엔 2대 3으로 한 골 차 승부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요거 오버까지 보려다가 요거는 아탈 승에 요것도 일마엔 봅니다. 이게 오늘 참 애매한 경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일반승 가자니 너무 배당이 낮고 일마엔을 가자니 갈라타도 실점이 많아서 이게 배당이
그렇게 막 매력적이지 않고 아탈도 요새 폼이 안 좋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뭐 가볍게 1마인부터 시작할 텐데 근데 오늘 오히려 이런 경기들이 무난하게 이길 수도 있습니다. 뭐 갈라타도 뭐 2마인이 뜰 수도 있고 아탈도 뭐 마찬가지로 슈투트 상대로 뭐 때려 넣을 수도 있거든요. 영보이즈 원정도 6대1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승하고 마인만 보겠습니다. 2마인은 뭐 이 2배 이상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선택적으로 가야죠. 오늘 이제 18경기니까 뭐 고배당 노리시는 분들 뭐 10경기 묶어가는데 사실 10경기는 가능성이 희박해요. 저도 매번 가지만. 그래서 이제 완전 고배당으로 갈 거면 제가 볼 땐 맥시멈이 뭐 몇천 배 노리는 맥시멈은 저는 한 6경기라 보거든요. 무나 핸디무 조합으로 잡았을 때. 뭐 그런 경기에 뭐 갈라타 2 핸디무가 됐든 마인으로 가면 배당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핸디무 쪽을 좀 노려야 될 것 같고 모나코하고 에스턴은 원래 이제 오버를 받다가 뭔가 비길 것 같은 거예요. 에스턴이 왜냐면 성적이 좋거든요. 지금 4승 1무 1패로 5위입니다. 5위. 그리고 모나코가 승점 10점으로 딱 3점 차인데 16위고. 그래서 모나코는 최근에 아시겠지만 잘 못 이겨요. 낭트 원정, 뭐 몽펠리에전도 역전패 당하고. 이제 그나마 이제 홈인점을 높게 봐야 되는데 최근 챔스도 이제 2번 연속 졌죠. 벤피카한테도 선제골 놓고 이제 2대3으로 졌고. 아스널 원정. 그리고 에스턴은 최근 아스널 원정부터 비기는 거를 그 경기도 있었지만 그 전에 3연승. 물론 홈 경기가 3경기긴 했지만 최근 5경기 무패. 그래서 얘네도 챔스에서는 라이프치히 원정도 잡고 뭐 홈에서는 유벤, 볼로냐한테도 안 졌기 때문에 클럽 브리에전 딱 아마 한 경기 졌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에스턴이 미드필더의 부상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경기 모나코의 최근 흐름이라면 모나코 승까지 보긴 좀 어렵다. 물론 모나코도 못하진 않는데 뭔가 좀 불안해요. 그래서 오버를 갈까 하다가 왠지 오버 배당이 너무 낮고 그래서 무 봅니다. 무. 무승부 보겠습니다. 무 보고 오늘은 18경기니까 몇 경기야 지금? 셋, 넷, 다 미들즈브러까지 공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승무패에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무를 본 것 같아요. 제 그 상황은. 원래는 저는 이제 카트를 따로 담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블랙번호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이제 건너뛰어서 슬로반부로 가는데 그냥 이제 쭉 가겠습니다. 분석이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블랙번하고 코번트리. 사실 요 경기는 코번트리가 뭐 순위도 낮고 블랙번보다 그리고 뭐 코번트리도 홈에서 잘이지 원정 성적이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블랙번이 좋긴 한데 블랙번이 어쨌든 최근에 이제 언더 경기도 많고 홈에서 막 승률이 뭐 아주 좋다 뭐 요 정도까지 볼 상황은 아니라서 살짝 무득점 경기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코번트리가 아무리 원정 성적이 안 좋아도 뭐 노리치전 선제골이라든가 뭐 역전패를 당하긴 했지만 뭐 포츠머스 사실점도 있긴 한데 최근에 잘 안 지긴 합니다. 유독 원정에서 약해서 그래요. 코번트리가. 근데 예전에 뭐 썬더랜드 2대2라든가 뭐 원정에서 무조건적으로 못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새 기세를 보면은 그래도 할만하지 않을까 해서 요거는 블랙번 승부 봅니다. 블랙번 승부. 근데 승을 조금 더 보긴 해요. 아주 살짝. 그렇게 보고 더비카운하고 썬더랜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썬더랜드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더비카운이 그래도 예전에는 얘네가 홈 성적이 그나마 좋았거든요. 뭐 지금도 원정보다는 홈이 훨씬 더 좋긴 한데 썬더랜드는 홈에서 무패라서 뭐 원정이 홈만큼 좋진 않죠. 근데도 원정 4위입니다. 5승 5무 4패. 그리고 뭐 결장자들도 대부분 다 장기 부상자들이고 더비카운은 최근에 오히려 수비 쪽에 부상이 한 명 더 있고 그리고 더비카운이 그나마 홈에서 믿었던 건데 최근에 5경기 1무 4패 그리고 지난번 와포드전까지 무득점으로 졌기 때문에 뭐 예전에 리즈 경기부터 해서 2경기 연속 승리가 없죠. 그리고 그 전에 경기들도 보면은 홈에서 실점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썬더랜드가 안 그래도 지난번 번리전 이겼어야 되는 경기 졌죠. PK를 2번이나 놓쳤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도 그렇고 후반 거의 끝나가기 무렵 전에도. 그래서 그거 아니었으면 이겼죠 사실. 그래서 번리 상대로도 저 정도 할 정도고 예전에 썬더랜드가 이제 뭐 노리치 역전승이라든가 스완지 역전했던 경기라든가 요새 보면은 전체적으로 썬더랜드도 패가 그 스토크전 빼고는 없고 더비카운의 이제 득점력 때문에 최근 이거는 썬더랜드 승부입니다. 이거 잘만 하면은 뭐 썬더랜드가 마헨을 했던 경기가 최근에 거의 없긴 하거든요. 뭐 아주 예전으로 가야 뭐 있는데 더비카운도 홈에서 최근 마헨으로 졌던 경기는 와퍼드전이 거의 유일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마헨까지 가긴 좀 빡셀 것 같고 핸디무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본다. 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적었구나. 썬더랜드 승입니다. 승. 어찌 보면 오늘 배당 대비 가장 좋아 보여요. 원정이지만. 뭐 썬더랜드를 믿어야죠. 더비카운을 믿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보도록. 왜냐면 또 썬더랜드가 순위가 좀 높잖아요. 4위. 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죠? 헐시티하고 퀸즈파크. 요 경기도 뭐 헐시티가 상성에서는 최근 퀸즈 상대로 뭐 홈에서 연승 중이고 하고 그리고 최근에 리즈한테 3대3 무라든가 아니면 최근 미럴 원정에서 이기고 해서 3경기 무패고 나름 흐름도 좋아요. 그 전에 이제 홈에서 미들즈브로한테 진 것 빼고는 최근 홈 경기 패배도 없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워낙 연패를 길게 하고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는 그나마 좀 잘 안 집니다. 근데 흐름이 퀸즈가 더 좋거든요. 사실 레스터 6대2 패 빼고는 노리치전도 이기다 비기고 뭐 스완지 3대0 그거 대패한 것 빼고는 최근에 거의 진 적도 없고 최근 11월 거의 말부터 1월 지금 거의 말까지 진 경기가 그게 유일합니다. 스완지. 물론 이제 홈에서 뭐 연승을 하고 홈 성적이 더 좋긴 해요. 원정에서는 홈만큼 많이 못 이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헐시티가 이제 퀸즈한테 다 살짝씩 밀립니다. 득점이나 실점. 그렇다고 헐시티가 홈에서 성적이 좋냐?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퀸즈가 원정에서 패배도 적고 그리고 뭔가 이제 결장자들도 은근히 좀 뭐 장기 결장이긴 한데 많고 뭐 퀸즈도 있긴 하지만 헐시티가 좀 더 많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땐 퀸즈 프랭 가야죠. 이거. 흐름상 이렇게 봅니다. 몇 경기야 지금? 미들즈브로까지. 자, 미들즈브로하고 웨스트 브로미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미들즈브로 같은 경우에는 브로미치하고 순위가 차이가 없다. 지금 뭐 7위 6위고 승점도 같고 득실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별 차이 없고 홈의 미들즈브로나 원정의 브로미치나 뭐 큰 차이 없습니다. 다만 블랙번전하고 이제 포츠머스전을 이제 원정에서 선제골 놓고 역전패를 당했고 최근에 미들즈브로가 잘 안 졌거든요. 특히 홈에서 뭐 3연속 무승부긴 하지만 그 FA컵 지기 전까지는 패배가 없었고 최근에 그리고 원정에서도 좀 잘했습니다. 뭐 플리머스전 뭐 극적으로 비겼다든가 아니면 헐시티도 잡고 근데 이제 최근에 포츠머스전 그 역전패 당하면서 오랜만에 졌죠. 리그에서 한 7경기 만인가? 여전히 미들즈브로는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브로미치가 워낙 패가 적은 팀인데 문제는 일단 브로미치 쪽에 조시마자가 지금 다리 부상으로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니까 12골로 골이 가장 많은데 뭐 최근에 막 그렇게 골을 넣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들즈브로 승으로 갈까 하다가 미들즈브로도 최근 득점력이 좀 저조합니다. 그 막 3골 넣고 뭐 6골 5골 넣었을 때 그 느낌이 아니라서 브로미치도 쉽게 안 지는 팀이고 하다 보니까 뭐 물론 지난번 스토크한테 선제골을 내주긴 했지만 원정에서 뭐 셰필드라든가 뭐 썬더랜드 그러니까 강팀 상대로도 다 비겼어가지고 요거는 뭔가 미들즈 승이 좀 더 보이지만 무가 걸려서 언더를 보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저는 미들즈 승무에 언더 봅니다. 언더. 뭐 무승부에 좀 더 가까운데 요건 좀 결정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옥스퍼드 루턴타운 사실 루턴타운이 옥스퍼드랑 마찬가지로 홈에서 강한 팀이거든요.
보니까 원정이 아주 안 좋습니다. 루턴타운이. 안 그래도 이제 득점이나 실점도 다 밀리고 있는 상황에 그나마 믿을 건 홈인데 옥스퍼드가 홈 성적이 많이 좋습니다. 7승 3무 3패. 근데 루턴타운은 원정에서 밑에서 두 번째거든요. 1승 1무 11패. 예, 득점도 별로 없고. 물론 옥스퍼드의 뭐 수비 쪽에 약간의 부상, 그리고 최근에 공격 쪽에 이제 출전 정지, 뭐 이런 못 나오는 선수가 있긴 한데 루턴타운도 그 부분에서는 루턴타운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그나마 공격 쪽에 한 명 정도만 뭐 그나마 가장 최근 부상이라서 그렇긴 한데 최근에 옥스퍼드의 흐름, 블랙번전까지 1대0으로 이겼고 홈에서 3연승. 최근에 이제 FA컵 말고는 진 적이 없어요. 즉 리그에서는 6경기 무패입니다. 그리고 실점도 카디프전 이후로 1실점 이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옥스퍼드 가야 된다. 그리고 루턴타운 아시겠지만 지난번 프레스턴전 비겼고 노팅엄 원정 무득점. 그러니까 두 경기 무득점인데 보통 이제 원정의 득점력 보면은 가장 많이 골을 넣었을 때가 이제 최근에 노리치전입니다. 2골. 그래서 아무리 봐도 루턴타운 승은 안 보인다. 근데 마침 또 루턴타운 정배를 줬기 때문에 옥스퍼드 프렘 봅니다. 요거. 저는 옥스퍼드 승까지 보거든요. 배당은 루턴타운으로 빠지는데 옥스퍼드 프렘과 고배당으로는 옥스퍼드 승까지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완지 셰필드 유나이티드. 자,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분석했을 때는 이게 셰필드 유나이티드에 뭔가 이제 그 결장자 쪽 그 부분이 많았거든요. 일단은 짚어보자면 셰필드가 2위입니다. 리즈하고 1점 차로. 그리고 스완지도 나름 홈 성적이 좋은데 셰필드가 홈에만큼은 아니지만 원정도 2등이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상당히 좋은데 스완지는 결장자가 거의 없는 반면에 셰필드가 지금 뭐 구스타보 해머도 이적 이슈, 이게 이적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좀 애매모. 지금 완전 이적으로 표시는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뭐 장기 부상자들의 또 이제 공격진의 이 부상, 뭐 탈장, 뭐 하여튼 결장으로 빠지거나 수비 쪽에 결장도 있고, 그래서 뭔가 전력 누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홈이라도 노리치전 비길 거라 생각했는데 2대0으로 이겼더라고요. 슈팅도 많이 때렸고.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 셰필드가 최근에 이제 성적들을 봤을 땐 스완지가 확실히 원정보다는 홈에서 잘하거든요. 원정에 지금 4연패라. 근데 스완지도 최근 홈에서 3경기 연속 무패긴 하지만 셰필드가 그 조심하자도 이제 빠진 상황이고, 조심하자래. 그 구스타보 해머도 지금 이적 이슈도 있고, 그 공격진 쪽에 뭔가 다 불안해 보이는 상황들이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슈팅에 그 20개 넘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노리치전. 그런 거 봤을 때는 스완지가 그냥 연패를 끊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나. 뭐 홈에서 무패를 이어가되 이기면서 무패를 이어가기보단 무로 좀 이어갈 것 같다. 그래서 무승부 봅니다. 요거. 왜냐하면 셰필드가 이제 리즈하고의 우승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이적도 완전 이적이 아직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 와포드하고 프레스턴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와포드 같은 경우 홈에서 성적이 상당히 좋았던 팀인데 최근에 2번 연속 졌습니다. 근데 그 2번이 최근 진 거예요. 최근. 홈에서 2패인데 그 2패가 최근이고 카디프랑 셰필드 유나이티드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4연패까지 당했죠. 퀸즈 원정, 플럼 원정까지 FA컵. 근데 최근에 뭐 카디프 다시 원정 가서 비기고 더비카운을 2대0으로 이기면서 뭐 연패도 벗어났고 했지만 여전히 좀 불안합니다. 왜냐, 와포드가 예전에 홈에서 이겼을 때 다 한 골차 승부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아니면 또 한 골 내주고 이제 역전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많았어가지고 그때 우리가 이제 카디프전은 승보다는 오버가 낫다 해서 오버가 이제 적중됐던 경기였는데 요새 좀 불안하긴 합니다. 와포드. 근데 이제 프레스턴도 홈에서 성적이 엄청 좋은 팀이지 홈만큼 원정이 그렇게 따라주진 않아요. 아까 분석할 때 보니까 프레스턴도 홈에서 2번밖에 안 졌더라고요. 근데 원정에서는 1번밖에 못 이겼습니다. 근데 무가 은근히 좀 있어요. 6무. 그리고 와포드의 이제 문제는 주전키퍼 부상에 서브도 이제 타박상 의심이 돼서 이게 만약에 서브까지 못 나오면 세 번째 키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공격 쪽에 이 햄스트링 부상 의심되는 선수 한 명 있고,
근데 프레스턴은 수비 쪽에 부상 의심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결장 부분은 프레스턴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다만 와포드가 과연 홈에서 3연패를 할 것인지 아니면 프레스턴이 원정에서 오랜만에 승리를 할 것인지. 근데 프레스턴도 최근에 안 졌던 이유가 홈에서 경기를 훨씬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언오버 가기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와포드 승무 봅니다. 승무. 그래도 와포드 홈이라서. 지난번 더비카운전 이긴 것도 있고. 아무리 뭐 한 골차 승부가 많았다 하더라도 원정에서 1승인 프레스턴이 이기는 그림보다는 와포드 승무 쪽으로 더 봐야 된다 봅니다. 그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미럴하고 카디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한 경기 빼고 챔피언십은 끝나는 걸로 아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미럴 카디프. 제 흐름은 어디죠? 아, 이러면 다 끝나나? 잠시만요. 미럴 먼저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아니다. 순서가 미럴이니까 미럴 먼저 할게요. 자, 순간 헷갈렸네. 맨 밑에 있어가지고. 자, 미럴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미럴이 생각보다 잘 못 이겨요. 지금 승점은 3점 차이로 앞서 있긴 한데 카디프가 실점이 많아서 그렇지 득점은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미럴의 장점은 그나마 이제 홈에서 승리가 많은 건데 원정에서 1승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카디프가 원정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얘네도 1승밖에 없어서. 근데도 저는 요새 흐름은 카디프가 좋습니다. 지난번 스완지 3대0이라든가 지금 FA컵 포함 6경기 무패 중인데 꾸준하게 득점하고 있어요. 6경기 동안 단 한 경기도 골을 못 넣은 경기가 없고 최근에 원정 경기 보면 옥스퍼드전 졌던 2대3 경기부터 그 전의 경기들까지 보면은 루턴타운전 이후에 꾸준하게 득점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한 7경기 연속. 그래서 미럴이 그나마 강점은 이제 언더가 많았다. 왜냐? 실점이 적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한 골 넣으면 1대0으로 이기든가 뭐 상대방하고 1대1 아니면 0대1로 치는 이런 패턴이었는데 최근에는 뭐 2실점도 몇 번씩 있고 그래요. 다만 이제 최근 홈에서 2경기 연속 득점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득점력에 대한 그 의문이 듭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흐름이 좋은 카디프 프렘 보는 게 낫죠, 이거.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무 볼 바에는 카디프 흐름이 더 좋으니까 프렘 보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그래서 저는 카디프 프렘 봅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챔스로 다시 넘어가서 슬로반부하고 슈투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경기도 고민이 많았는데 사실 제가 오늘 대충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5대 리그 빼고 뭐 슬로반부, 뭐 클럽 브리에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또 아까 뭐 슈투트 그라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얘기할 뭐 지베즈다 뭐 이런 대부분의 팀들이 리그에서 거의 상위권이에요. 디나모 키예프나 갈라타도 그렇고 거의 1위 아니면 2위입니다. 그리고 무패인 팀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그에서는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근데 챔스는 또 의외로 반대인 경우도 많고. 왜냐면 슬로반부가 지금 전패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6패. 슈투트는 2승 1무 3패. 7점이라서 24위 안에 들려면 그래도 슈투트가 이제 어쨌든 뭐 리그 경기도 있긴 해요. 마인츠 원정. 왜냐면 리그 성적도 막 아주 나쁜 편은 아니라서. 근데 요새 흐름 보면은 리그에서 흐름도 좋습니다. 3연승으로. 근데 얘네도 챔스 보면은 지베즈드한테 5대1로 졌던 기억밖에 이제 생각이 안 나서 슬로반부가 지난번 AC 밀란전 2대3으로 좀 비볐던 거 뭐 AT 원정에서 한 골 넣었던 거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슈투트가 더 동기부여가 있다 싶어서 이거는 슈투트 승 마인 봅니다. 슈투트 승에 1마인까지만 뭔가 오버를 잠깐만요.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오버를 같이 봤는지 제가 이거 오버를 같이 봤는지 잠시만요. 이거 내가 캡처를 안 해놨나? 날려버린 것 같은데? 이거는 컨트롤 Z 눌러서 아예 다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또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버를 같이 봤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다 끝나고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승마엔 본 것까지는 확실하거든요. 오버를 봤던 거는 슬로반부가 그래도 AC 밀란이나 디나모전에 골을 넣었고 AT전까지 골을 넣었기 때문에 오버까지 같이 봤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게 승무패에 포함된 경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배당 측면으로 봤을 때 오버가 가장 좋아서 오버를 같이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트는. 자, 그 다음 클럽 브리에하고 유벤투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 원래 유벤 승을 봤었거든요. 근데 생각이 바뀌었다. 왜냐면 지금 보면은 그리고 아까 슬로반부의 그 공격 쪽에 14골을 넣고 있는 선수가 있거든요. 바르샤얀. 그 선수가 부상 의심 때문에. 그래서 아마 슈투트 승마인을 더 봤던 것 같아요. 자, 클럽 브리에하고 유벤투스는 승점이 1점 차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클럽 브리에도 실점이 좀 적어요. 결장자도 거의 없고. 근데 유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클럽 브리에가 얼마나 잘하냐면 아마 얘네 리그에서도 아마 거의 무패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졌던 걸 본 적이 없고 특히 홈에서는 무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의 전승을 하고 있어서 이 챔스에서도 홈에서 스포르팅, 에스턴도 잡았고 그리고 유벤이 아무리 이제 더 뭐 전체적인 이 조합이나 이런 게 더 좋고 최근에 뭐 맨시티도 잡고 에스턴 릴 원정에서도 비겼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무가 많다는 게 걸립니다. 리그든 챔스든. 그래서 클럽 브리에의 홈에 이제 미친 승률 정도면 비길만 하다 해서 유벤 승에서 이제 무승부로 바꿨던 경기입니다. 그래서 무를 봅니다. 무. 둘 다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유벤은 이제 나폴리 원정을 떠나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챔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 봅니다. 그냥 무. 나폴리 원정까지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AT하고 레버쿠젠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요 경기 뭐 AT 지금 성적이 4승 2패로 레버쿠젠보다 1점 차거든요. 레버쿠젠이 실점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결장이 솔로로스 말고는 없어요. 레버쿠젠은 지금 보니페이스가 여전히 이제 부상에서 아직 회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빠진다 하더라도 패트릭 시크하고 뭐 비르츠 정도 있으면 될 것 같고 뭐 미드필드도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흐름이 AT 홈에서 뭐 좋죠. 근데 AT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불안합니다. 바르샤 이기거나 뭐 그럴 때는 어떻게 이긴지 모르겠는데 세비야전 뭐 3대1로 지다가 뭐 4대3으로 이겼다던가 아니면 그 언제냐 그 알라베스전도 역전승하고 그러니까 뭔가 역전승하거나 아슬아슬하게 이겼던 경기들이 많다 보니까 성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불안한데 레버쿠젠 요새 흐름이 좋거든요. 얘네가 지금 몇 연승이야? 한 11연승인가 하고 있을 겁니다. 챔스 컵 대회 리그 포함. 그 사이에 보면 뭐 인테르, 뮌헨 다 잡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원정 성적이 안 좋았었는데 요새는 좋다. 도르트문트 원정까지. 그래서 이 정도 흐름이라면 그냥 못 찍는 게 맞다. 원정이라 레버쿠젠 승까지 가긴 어렵고 요것도 무승부 봅니다. 그래서 오늘 무 볼만한 경기들이 몇 경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벤피카하고 바르샤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거는 승무패에 포함된 경기라 제가 승무패 경기를 잠깐 봐야 되거든요. 내가 뭘로 표시를 했는지 체크를 좀 해보고 이거는 바르샤 승무 봤던 경기인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승무패 바르샤 승무고 이 승부식은 다른 관점으로 갔습니다. 승무 다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제 복식을 가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바르샤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5승 1패거든요. 득점이 벤피카 2배입니다. 2배. 실점은 같은데. 그리고 벤피카 뭐 결장이 거의 없긴 합니다. 바르샤도 다니올모의 그 부상 말고는 뭐 수비 쪽에 한 명 빼고는 거의 얘네도 없긴 한데 일단 벤피카가 뭐 리그에서 1위는 아닌 것 같더라고. 2위인가? 근데 얘네 챔스 보면은 썩 좋진 않아요. 페누르트한테 홈에서 3실점. 볼로냐하고의 그 홈에서도 0대0으로 비겼기 때문에 모나코는 사실 좀 운이 따랐던 것 같고 퇴장 때문에. 그리고 바르샤가 지난번 헤타페랑 비겼는데 헤타페는 바르샤하고 상성해서 뛰어난 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챔스만 놓고 보면은
지베즈다 5골, 뭐 도르트문트 3골, 브레스트 3골, 미넨 4골 해서 최근에 골을 좀 많이 넣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땐 그래도 바르샤 쪽으로 좀 더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뭐 다음 경기 발렌시아 경기 있지만 5일 뒤기 때문에 보통 세리에나 EPL 같은 경우 좀 짧은 텀은 이제 3일 정도 텀이 있기 때문에 걔네보다는 좀 유리하다 이렇게 봐서 승무패에서는 승무 쪽으로 보고 승부식에서는 오버 봅니다. 오버. 만에 하나 또 믿었던 바르샤가 뒤통수 칠 수 있기 때문에 원정이라서 그리고 갑자기 벤피카가 뜬금없이 이길 수도 있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오버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배당 대비. 뭐 그렇다고 뭐 바르샤 승도 배당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무승부를 염두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고. 자, 그다음 리버풀하고 릴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하고 릴. 이거는 승무패에 포함 안 된 경기죠. 근데 리버풀이 진짜 많이 좋더라고요. 6전 전승. 유일하게 전승 팀이고 실점도 딱 한 골만 먹혔는데 릴도 생각보다 잘한다. 4승 1무 1패. 그리고 릴은 아시겠지만 지금 리그에서도 보면은 성적이 괜찮습니다. 2번밖에 안 져서 3위고 그리고 최근에 진 적이 없어요. 챔스, 뭐 컵대회, 리그 다 포함해서 제가 보는 것만 해도 20경기인데 20경기 11승 9무입니다. 무가 좀 많긴 하죠. 근데 리버풀은 최근에 진 건 토트넘전밖에 없긴 해요. 리그컵. 그래서 얘네도 잘하는데 확실히 홈이라서 챔스에서는 뭐 레알이나 레버쿠젠한테도 실점을 안 했던 리버풀이라 릴이 아무리 무패팀이어도 리버풀을 잡긴 좀 힘들다. 그래서 리버풀 승을 보는데 문제가 뭐냐면 릴이 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 낮은 배당 갔다가 털릴 수 있기 때문에 왜냐 리버풀이 뭐 다음 경기 텀이 3일 뒤거든요. 입스위치 전이긴 하지만 뭐 지금 리그도 많이 앞서 있긴 한데 뭐 챔스도 워낙 성적이 좋아서 거의 뭐 8위 안에는 무조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해서 뭐 로테를 돌리고 뭐 그랬을 경우까지 생각을 한다면 언더가 좋아 보인다. 3.5기 때문에. 그래서 리버풀 승 보지만 저는 언더 쪽을 좀 더 봅니다. 만에 하나 1대1 나오면 또 이제 아니면 이제 고배당 노리시는 분들은 몰라 핸디물을 지금 1핸디물을 가야 될지 좀 애매하거든요. 그 전에 이제 워낙 실점이 없었고 다득점으로 이겼던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2대0, 4대0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몇 경기 안 남았는데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볼로냐하고 도르트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생방에서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유튜브 다시 보기엔 안 올라갈 거예요. 딱 끊고 다시 보기 딱 끊고 그것도 이제 한 6개에서 한 7개 정도 잡아볼게요. 고배당으로. 방송에서만 공개할 테니까 참고하실 분들만 참고하세요. 일부러 노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은근히 노려볼 만한 배당들이 좀 많아서 자 볼로냐 도르트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볼로냐 가망성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1무 4패거든요. 사실 볼로냐 입장에서는 지금 승점 2점인데 다이교도 8점이라서 디나모 자그레브하고 승점이 같습니다. 뭐 득실로 잡아야 되는데 24위까지 하려면 설령 다 이긴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가 스포르팅 원정이라서 이거 할 거면 그냥 리그 신경 쓰는 게 맞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이제 리그 경기가 한 4일 정도 텀이 있긴 한데 뭐 리그 성적이 아주 월등히 좋은 건 아닌데 뭐 4위권 안에 노려볼 만한 그 정도 수치거든요 지금. 그리고 패배도 워낙 적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엔 도르트문트 승을 봤습니다. 왜냐 동기부여가 있으니까 도르트문트가. 왜냐면 도르트문트는 지금 9위이기 때문에 8위에 들려면은 동기부여가 아주 강하죠. 9위부터 24위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생기는 부분이라 이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는 도르트문트 승을 봐야 되겠지만 요새 도르트문트 아시죠? 홀슈타인한테 4실점, 프랑크한테 2실점. 물론 그 전에 메넨글라나 이제 볼프스 상대로도 원래 안 좋았던 원정 성적에 비해 최근에 갑자기 좋아졌다가 다시 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새 실점도 많고. 그리고 볼로냐가 아무리 동기부여가 없어도 홈에서만큼은 잘 안 지거든요.
릴하고 모나코한테 결국엔 한 골 차로 졌기 때문에 뭐 챔스를 버린다 하더라도 지금의 도르트문트의 원정에서 실점률이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완전히 도르트문트 승을 보기가 좀 애매하다. 요거는 볼로냐의 최근 리그 흐름은 괜찮거든요. 로마랑 인테로 원정도 비기고 몬차도 홈에서 3대1로 잡고, 그래서 리그만 보면 볼로냐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데 챔스에서 유독 이제 승리가 없다 보니까 첫 승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봐서 뭐 동기부여까지 생각하면 요것도 무승부 보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무 찍고 넘어갑니다. 요거 아주 막 갈 경기는 아니에요. 고배당 정도로 노리는 경기로 가야지. 자, 그 다음 이제 츠르베나 하고 PSV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PSV도 너무 달렸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독주할 것 같았지만 무패 뒤에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졌죠. 헤이렌베인 원정에서 지고 홈에서 알크마르하고 비기고 엑셀시오르 컵 대회 겨우 연장 가서 이기고 5대4로 즈볼러한테 한 방 맞고 1대3 패배. 그래서 지금 원정 3연패입니다. 브레스트전까지 하면 원정 성적 안 좋아요. 그리고 알크마르 아약스한테 승점 1점 차로 쫓기거든요. 지금 리그도 지금 불안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때 언제냐, 그 챔스 샤흐타르전 2대0으로 지다 3대2로 이겼던 경기, 그때 누가 골을 넣었냐면 말릭 틸만이 아마 헤트트릭을 했을 거예요. 그것도 후반 막판에 거의 뭐 다 끝나가는 시간에 거의 몰아쳐서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87분, 90분, 95분 퇴장 이후에 근데 그 틸만도 아마 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고 누적이네. 부상은 아니고. 그리고 페리시치 명단 제외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뭐 바카요코나 뭐 루크데용, 뭐 노아랭, 그러니까 공격진에서 보면 당연히 지베지다보다 좋죠. 근데 지베지다가 딱 하나 걸리는 게 슈투트를 5대1로 이겼다는 거. 밀란 원정에서도 골을 넣었고 홈에서 바르샤한테 지긴 했지만 2득점 하고. 그러니까 얘네가 다 오버거든요. 그러니까 PSV도 요새 실점이 많다 보니까 원래라면 제가 츠르베나 프렌을 좀 더 봤습니다. 근데 생각이 바뀌었다. 이거 다시 오버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PSV가 뭐 원정 3연패라도 이 동기부여 측면으로 봤을 땐 뭐 츠르베나 3점, PSV 8점이기 때문에 24위 안에 들려면 뭐 8위까지는 못 가더라도 뭐 다음 경기 뭐 브레다전 있긴 하지만 그거 홈 경기라서, 물론 갑자기 슈투트처럼 이제 지베지다가 이길 수도 있긴 합니다. 홈이라서. PSV가 요새 워낙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이길 가능성까지 생각을 한다면 오버가 가장 좋죠. 제가 볼 땐 그래서 요 경기는 프렌보다는 오버 쪽으로 다시 방향을 좀 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렌이 올라가고 이제 뭐 오히려 PSV 쪽으로 배당이 빠지는데, 원래 아까 제가 분석할 땐 오버가 2점 몇에서 이제 오버가 빠졌던 상황이었거든요. 뭐 프렌도 갑자기 올라가고. 근데 어쨌든 오버 보면서 프렌 승무패는 제가 이제 어쨌든 승무로 해놨던 상황이긴 해서 아마 승무패에서는 승무로 도전해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변수를 좀 노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변수 노릴 게 몇 개 없어요. 해봤자 이제 뭐 유벤 무라든가, 완전히 퍼센테이지가 높은 건 그나마 츠르베나 쪽밖에 없거든요. 바르샤도 무가 뜰지도 의문이고.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다. 어쨌든 추천 감사드리고, 뭐 혹시 못 들으신 거 있거나 오늘 30분 안에 끝내려 했는데 한 30분 좀 더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부분만 공개를 했고, 요 뒷부분은 그냥 뭐 다시 보기 보시면 다 될 테고,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받습니다. 질문 1분만 받고 없으면 방종합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승무패 나머지 경기를 분석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질문이 없으면 바로
왜냐면 내일 경기 라이프치히부터 이제 다시 또 봐야 되거든요. 나머지 7경기도 봐야 되고 마무리를 해야 돼서 없으시죠? 그럼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즐겨찾기랑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뭐 어제도 잘 골라갔고 뭐 국내 경기는 제가 이제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뭐 가신 분들 호주 오버랑 어제 신한은행 경기 보는데 그 정도로 어렵게 이길 줄 몰랐거든요. 역시 국내 경기는 가기가 좀 빡세다 느꼈고 맞아 그거 해드린다 했지. 다시 그 고배당 일단 다시 보기는 끊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